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효룡입니다. 근로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챙기게 되는 연말정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김은혜 책임연구원입니다. 1년에 한 번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이제 사실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챙기게 되는데요. 거기서 항상 먼저 언급되는 게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 아닙니까? 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를 연금계좌라고 부르는데요. 연금계좌를 활용하시면 연말정산 시에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납입 단계부터 수령 단계까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절세계좌인데요. 특히 매년 납입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 신고 시에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귀를 의심하는데 16.5%요? 정말 대단한 세액공제인데요? 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계좌 단위별로 손익을 통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 단계에서는 세금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것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서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세율 3.3에서 5.5%로 저율과세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야,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절세할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인출 시점에 세금이 발생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연금계좌의 가장 큰 특징이 당장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으면서 인출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연금 수령 금액도 늘릴 수 있죠. 세액 공제부터 연금 수령 금액을 조금씩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단계별로 잘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총 3단계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단계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납입 단계에서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연간 납입 금액 중 400만 원까지 13.2% 또는 16.5%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와우, 이 10%대 공제율이라니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세액 환급액이 다른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 환급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납입 금액 중 최대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16.5%를 적용받고요. 그래서 최대 6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달라지는데요. 그럼 최대 환급액도 52만 8천 원으로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총 급여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라면 연간 납입액 중 세액공제 한도도 3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럼 고소득자가 연금저축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9만 6천 원이 됩니다. 네,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 더 납입하고 싶어도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세액공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 계좌와 함께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7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든 고소득자의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계좌 납입금은 IRP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분명히 듣고 보니까 좋은 상품임에는 분명한데 아직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총 급여가 6천만 원인 소득자가 있다고 합시다.
예, 이 근로자는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IIP에 300만 원을 납입하고 있어요. 예, 이때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볼까요? 예, 아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한도를 합산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했죠. 네. 예, 연금저축 계좌는 400만 원, IIP는 300만 원. 그럼 이분은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우신 상태죠. 그러네요. 예, 두 계좌에 각각 최대인 만큼 납입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분은 총 급여가 6천만 원인 소득자라고 했으니까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해 세액공제율이 13.2%가 됩니다. 예, 참고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라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럼 이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700만 원에 13.2%를 곱하면 92만 4천 원인데요. 예, 이분이 연말정산 시 9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야, 그러니까 내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곱하기 세액 공제율이 바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거군요. 그죠? 자, 그리고 세액 공제율은 나의 총 1년 급여, 이게 중요하네요. 5,500만 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이제 제가 받는 세액 공제 금액도 계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예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계산 좀 해보고요. 네. 별로 안 웃으시는군요. 네. 자,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네, 만 50세 이상이라면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더 늘어납니다. 은퇴와 노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50대에게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 것인데요. 예, 다만 만 50세 이상이더라도 총 급여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적용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50대시라면 놓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잘 챙기시는 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더 가져가고 또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그렇죠. 2022년 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총 급여가 6천만 원인 만 50세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무려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 118만 8천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예. 혹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 본인이 만 50세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 2022년까지라고 하니까 잊지 말고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ISA 가입자에게는 만기의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연금계좌로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단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연금계좌 전환 시 과세 이연과 저유 과세로 절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으니 금융상품 과세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주 친절하게 1단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1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단계는 운용 단계입니다. 연금계좌는 운용 시 일반 계좌와는 다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바로 과세 이연과 손익통산 효과입니다. 과세 이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일반 계좌는 발생 수익에 대해 개별 상품 단위로 과세하는데요. 연금 계좌에서는 발생 수익에 대해 바로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시킨 후에 연금 수령 시점에 계좌 단위로 총 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운용기간 중에는 세후 평가액이 아닌 세전 평가액으로 재투자되므로 세금이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점인 손익통산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여 손실난 금융상품의 손실 금액을 상계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 수령 시점에 계좌 단위로
순수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운용기간 중 발생한 손익을 모두 통산해서 과표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네, 이 운용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겠네요. 과세 이연, 손익 통산 효과.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특히 이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듣기 쉽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쉽게 이해하면 세금을 그때까지 지연해 준다 라는 의미의 이연이라는 단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우셔야겠어요. 네,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펀드로 운용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수령 단계인데요. 수령 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이 단계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일정 요건이 필요한데요. 연금저축을 5년 이상 가입하시고 만 55세가 지나시면 이때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됩니다. 즉 연금 수령 개시 가능한 시점부터 10년간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하면 3.3에서 5.5%의 낮은 연금 소득세를 적용받지만 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최대 13%까지도 차이가 나는군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꼭 확인하시라는 거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가입자가 언제 연금을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과세율도 달라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70세 미만은 과세율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여유가 있으시다면 연금 수령 시점을 최대한 늦추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한편 연금 계좌에 의한 연금 수령액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류과세할 수 있거든요.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액 종합소득세로 신고됩니다. 연금 수령 시 기간을 늘려 수령 금액을 월 100만 원 이내로 조절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율을 말씀해 주셨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이가 많을 때 개시하는 게 과세 비율이 낮아진다. 그죠? 내가 150세까지 산다 그러면 100세 때 하면 거의 0% 되겠어요. 이런 농담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저축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3단계 잘 따라하셔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편 농지연금으로 당당한 노후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